월 62만 원. 그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약값 내고 나서 손에 남는 돈 38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요? 아침을, 점심을, 저녁을, 그리고 혹시라도 아플 때 병원비까지 이 돈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지금 이 나라 어딘가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부산 사상구의 낡은 주택가 반지하 계단 아래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71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영수 씨, 아내도 자식도 변변한 통장 잔고도 없이 오직 연금 62만 원 하나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62만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은 월 34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영수 씨처럼 일용직과 비정규직으로만 살아오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의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합쳐도 62만 원이 전부입니다. 전국 독거노인 수는 2025년 기준으로 이미 2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월 8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영수 씨는 그 200만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영수 씨의 하루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하루일 수 있고 어쩌면 10년 뒤, 20년 뒤 우리 자신의 하루일 수도 있으니까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그냥 지나쳤던 반지하 창문 하나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 창문 너머에 누군가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실 겁니다. 새벽 4시 30분 아무도 깨우지 않았는데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집니다. 영수 씨는 요즘 거의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저절로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고들 하죠. 몸이 먼저 알아서 일어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수 씨는 잠을 깊이 잔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눈을 감았다가 뜨는 것과 진짜로 자는 것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졌다고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천장이 보입니다. 반지하 방의 천장은 낮습니다. 등 하나, 얼룩 몇 개, 모서리에 아주 작게 번진 곰팡이 자국. 매일 아침 같은 천장을 보면서 영수 씨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보내나? 거창한 계획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통과하느냐는 거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반지하에서 창이 낮아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목입니다. 아니면 지나가는 고양이 발바닥. 그게 전부예요. 이른 새벽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으니 창문 너머가 그냥 어둡습니다. 여름에는 빗물이 창틀을 두드리고 겨울에는 외풍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요. 봄이 와도 햇살이 방 안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지하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이 한 뼘 위에서 흘러가는 곳. 자신은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곳. 영수 씨가 사는 곳은 부산 사상구의 낡은 주택가입니다. 골목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찾아야 해요. 계단은 6칸. 내려가면 문이 하나 있고 그 문을 열면 영수 씨의 세상이 나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2만 원,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평수로 치면 5평이 조금 넘을까요? 거기서 71살 남자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수 씨는 일어나자마자 물을 끓입니다. 전기포트를 씁니다. 가스비가 아까워서요. 커피 믹스 한 봉지를 뜯어서 종이컵에 붓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그게 아침입니다. 밥은 나중에 합니다. 일단 이걸로 하루를 엽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직 뉴스가 나오기 전 시간이라 홈쇼핑이 나와요. 끄지 않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소리가 있어야 덜 무섭거든요. 웃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71살 남자가 무섭다는 게. 하지만 이 반지하 방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은 조용한 게 아니에요. 비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할 공간에 사람 소리가 없는 것.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에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그 텅 빈 느낌이 무서운 거예요. 홈쇼핑 진행자가 쉬지 않고 떠드는 소리가 영수 씨한테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겁니다. 적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만큼은 완전히 혼자인 것 같지 않으니까요. 수입이 하나입니다.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비를 합해서 매달 62만 원, 그게 전부예요. 여기서 월세 22만 원을 냅니다. 관리비 2만 원을 냅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핸드폰 요금을 다 합치면 고정 지출이 벌써 38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24만 원 남짓. 한 달을 24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루로 나누면 8천 원. 여기서 식비, 약값, 교통비까지. 혹시라도 옷이나 생필품이 필요하면 그것까지 다 해결해야 해요. 장을 자주 보지 못합니다. 대형마트는 생각도 못해요. 버스 타고 가서 카트에 가득 담아오는 그림, 영수 씨한테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집 앞 골목 끝에 작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살림을 합니다. 일주일치 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란 한 판에 7,500원, 두부 하나에 1,500원, 라면 5개 묶음에 3,200원. 이게 일주일장의 거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쌀이 좀 있고 집에 묵은 김치가 좀 있고 된장이 좀 있으면 한 달을 버팁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영수 씨처럼 홀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 나라 곳곳에 있으니까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최정자 할머니는 기초연금 34만 원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2아이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각자 바쁘고 각자 살기 힘든 거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내색을 안 했더니 진짜로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쓸쓸하게 울리는지 들으시는 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시는 68세 강민호 씨는 공장 일을 32년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일했어요. 퇴직금도 받았고 나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퇴직 후 작게 시작한 분식집이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보증금은 권리금 분쟁에 묶였고 몸은 허리 디스크에 무릎 관절염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 삽니다. 월 35만 원짜리 방입니다. 살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강민호 씨의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래된 피로입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는 따로따로 외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9.7%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칠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이 12%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는 박영수 씨가 있고 최정자 할머니가 있고 강민호 씨가 있습니다. 아침 7시가 되면 밥을 합니다. 전기밥솥이 있긴 한데 잘 쓰지 않아요. 매번 전기밥솥을 쓰면 전기세가 나오니까 한 번에 직접 밥을 짓습니다. 쌀 한 컵 정도 씻어서 냄비에 넣고 물을 맞춰 붓고 불을 켜요. 국은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묵은 김치 넣어 끓인 찌개 정도예요. 혼자 먹으니까 많이 해봐야 버리게 되거든요. 딱 한 끼 먹을 만큼만. 아니, 그보다 조금 더 아끼는 쪽으로 합니다.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 아니면 맨 김치. 그게 영수 씨의 아침 밥상입니다. 9시가 되면 밖으로 나갑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갈 데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가야 합니다. 방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요.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 위로 나오면 공기가 달라요. 그냥 바깥 공기인데 영수 씨한테는 그게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조금 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나가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도 나갑니다. 영수 씨가 주로 향하는 곳은 동네 경로당과 복지관입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거기 가면 무료로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식판에 밥, 국, 반찬 2~3가지가 나옵니다.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엔 사람 소리가 납니다. 어르신들이 3~4~5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립니다. 그 소리가 영수 씨한테는 참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소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복지관에서 영수 씨는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다들 화투를 치거나 3~4~5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영수 씨는 밥을 다 먹고 나면 구석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읽습니다. 경제면, 사회면, 스포츠면 다 읽습니다. 다 읽고 나서 또 처음부터 읽기도 해요. 그냥 시간이 가야 하니까요. 복지관 직원이 한 번은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르신, 가족분은 연락이 없으세요? 영수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딱 3글자였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설명도 없이 그냥 없다고. 사실 영수 씨한테 가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울산에 삽니다. 남매가 한때 가까웠지만 10년 전 어머니 유산 문제로 틀어졌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풀어보려 했는데 풀리지 않는 게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한국에서 돈 문제로 틀어진 가족관계가 회복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은 46세에 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죠. 그 전까지는 일만 했어요. 조선소 협력업체, 공장,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일했는데 모인 게 없었어요. 결혼하고 3년 그 짧은 시간이 영수 씨 인생에서 제일 따뜻했을 거예요. 아이는 없었지만 둘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전날 밤까지 함께 밥을 먹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그렇게 됐어요. 그게 벌써 25년도 훨씬 전 일입니다. 46세에 혼자가 된 거예요. 그 후로 지금까지 쭉 혼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수 씨도 젊을 때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공장에서, 막노동 현장에서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그 노동이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영수 씨 세대, 즉 지금의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실제 토대를 쌓은 세대입니다. 공장 굴뚝 아래에서, 건설 현장 비계 위에서, 새벽 시장 좌판 앞에서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일용직, 자영업 실패,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한 세대가 지금 노인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것이 1988년이고 전 국민 확대 적용이 된 것이 1999년입니다. 영수 씨가 가장 활발하게 일하던 시기에 이미 연금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갖춰졌어도 일용직 비정규직은 사실상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구멍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인 돌봄 체계의 공백입니다. 독거노인 200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닿는 공공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노인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85%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영수 씨처럼 겉보기에 스스로 생활이 가능해 보이는 분들은 서비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요. 스스로 밥을 해먹고 스스로 복지관을 찾아가니까. 하지만 2년 전 겨울에 영수 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39도가 넘었는데 병원에 갈 힘이 없었습니다. 일어서면 어지럽고 걷다가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약을 사러 나가려 해도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핸드폰이 있었는데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119를 부르기엔 독감이라서 너무 거창한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사흘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물을 마시고 누워서 먹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흘째 되던 날 열이 내렸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살았다였대요. 기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도였어요. 아, 이번엔 넘겼구나. 만약 그 사흘 동안 열이 더 올라갔다면,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면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언제 알았을까요? 세 번째 문제는 고독사의 현실입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노인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숨을 거둡니다. 발견되기까지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주가 지나서 이웃이 냄새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스에서 잠깐 나오고 사라지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 뒤에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 뒤에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꿈꿨던 사람이요. 네 번째 문제는 정신건강의 사각지대입니다. 노인 우울증 유병률은 30% 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영수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이 제일 힘드냐고요. 오전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에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딱 그 2시간이 제일 길고 힘들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잠은 안 와요. 그렇다고 딱히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합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뜰 리가 없는데도 자꾸 들여다봅니다. 습관이에요. 그냥 알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보는 거예요. 영수 씨 핸드폰 연락처에 몇 명이 있을까요? 복지관 번호, 담당 병원 번호, 집주인 번호, 그리고 모르는 번호 몇 개. 그게 전부입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보다 전화를 걸 사람이 없는 게 더 문제예요. 누군가한테 나 오늘 좀 힘들었어 하고 문자를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게, 그 2글자짜리 답장을 기다릴 상대가 없다는 게, 이 오후 2시간이 영수 씨한테는 가장 긴 시간입니다. 시계를 보면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30분은 지난 것 같은 느낌.
그 시간을 매일 통과해야 해요. 다섯 번째 문제는 우리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입니다. 노인 복지를 이야기하면 세금 낭비라는 말이 나오고 독거노인 지원을 늘리자고 하면 왜 젊었을 때 준비 안 했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수 씨 세대는 준비할 여유 자체가 없었다는 것.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던 시절, 국민연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낯설었던 시절, 노후는 자식들이 챙겨준다는 믿음 하나로 살았던 세대, 그리고 지금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버티기 힘든 세상이 왔어요. 어느 세대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저녁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남은 밥에 계란 하나 풀어 볶음밥을 만들거나 아니면 라면 한 봉지예요. 냄비를 들고 텔레비전 앞으로 갑니다. 식탁에 앉아서 혼자 먹으면 더 쓸쓸한 것 같아서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으면 누군가랑 같이 밥 먹는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면 영수 씨한테 작은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밥 먹고 나서 따뜻한 물 마셔야 소화가 돼. 그게 습관이 돼서 아내가 떠난 25년이 지난 지금도 저녁 먹고 나면 꼭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아내는 없지만 그 물 한 컵만큼은 아직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꿈에도 나오고 멍하니 천장 보고 있을 때도 생각납니다. 보고 싶다는 말을 할 때가 없어요.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냥 혼자 앉아서 생각하다가 한숨 한 번 내쉬고 그걸로 끝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잘 나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25년이 지나다 보니 슬픔도 단련이 된 모양입니다. 밤 9시가 되면 씻습니다. 반지하 화장실은 환기가 잘 안 돼서 늘 축축해요. 겨울엔 특히 심하죠. 온수는 나오는데 수압이 약합니다. 샤워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씻고 나와서 수건으로 닦습니다. 씻고 나면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3가지예요. 약봉지를 하나씩 뜯을 때 작은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영수 씨한테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거라고 합니다. 이 약만 먹으면 오늘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우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말을 몇 마디나 했나? 복지관 직원한테 잘 먹었습니다. 슈퍼 아저씨한테 이거 얼마예요? 그게 다예요. 어떤 날은 그것도 없습니다. 아무한테도 한마디도 안 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목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합니다. 말을 너무 안 했더니 목소리가 잠긴 것 같은 느낌. 자기 목소리가 낯선 느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혼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마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셔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망설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그 대상이겠냐고 생각하시지만 재산과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구조를 만드세요. 경로당이든 종교기관이든 복지관이든 사람 소리가 들리는 곳에 의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고독의 깊은 늪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50대로 노후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영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지금 바로 자신의 60대, 70대를 설계해 보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액이 너무 적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 혼자 살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배우자가 있더라도 사별, 이혼, 황혼 이후의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것은 무책임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당신 주변의 관계를 가꾸세요. 돈과 건강만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나이 들어서 기댈 수 있는 사람 관계가 노후의 실질적인 자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회 전체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 중에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있으신 분들,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오늘을 버티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문자 한 통이 그날의 유일한 사람 목소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 옆집, 동네 골목 끝 반지하, 혼자 앉아 신문을 읽는 어르신. 그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눈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해 주세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고요? 대단한 걸 말하지 않았어요.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돈이 더 생겼으면 좋겠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봄에 창문 너머로 햇살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반지하라서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햇살 한 줌. 그게 바라는 전부입니다. 평생 일했고 평생 성실했고 이제 71가 돼서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원하는 게 햇살 한 줌이에요. 우리는 종종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금 계산하고 적금 들고 부동산 생각하고. 하지만 영수 씨 세대는 그걸 준비할 여유가 없이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나라의 반지하에서, 옥탑방에서,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요. 서울 시민의 5명 중 1명 이상이 그런 처지라면 이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수 씨는 오늘도 그 방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도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을 거예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고 커피 믹스 한 봉지를 종이컵에 부었을 거고 홈쇼핑 소리를 배경으로 창문 너머 보도블록을 봤을 겁니다. 복지관에 가서 밥을 먹고 신문을 읽고 오후에 동네를 걷다가 반지하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을 겁니다. 저녁을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먹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약봉지를 뜯고 누웠을 겁니다. 오늘 말을 몇 마디나 했나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영수 씨 같은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이런 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게 이 이야기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저도 비슷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누군가의 진짜 하루, 통계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수 씨의 반지하 계단 앞에 잠깐 서봤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6개의 계단. 아래를 내려다보면 어둑하고 올려다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아주 좁은 네모 안에 담긴 하늘이요.
거기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매일 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70살 남자를 생각하면서 내려갈 때는 어두운 계단 아래를 보며 오늘도 별일 없겠지 하고 올라올 때는 좁은 하늘을 보며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 사람을 우리는 노후를 계획하면서 수익률을 이야기하고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몇 살까지 일해야 하는지를 따집니다.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소원이 너무 작아서 오히려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 반지하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한 줌이라도 들어오는 날, 영수 씨가 조금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언젠가 나이 들어 바라게 될 그 햇살 한 줌을 서로를 위해 조금씩 내어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내셨습니다.